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영선입니다. 지난 5일 국회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중 친선협회 의원 몇 명을 데리고 하얼빈으로 갔습니다. 이것은 하얼빈에 지금 동계 아시안 게임이 열렸습니다. 초청은 자오러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 우리로 치면은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우리로 치면 국회입니다. 상무위원장이니까 국회의장격입니다. 그 사람이 초청해서 5일부터 4박 5일 일정으로 중국에 머물렀다고 하는 거 보니까 오늘쯤 뭐 인천공항으로 돌아오겠죠. 물론 이게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루어진 건 아니고 적어도 이 정도의 급에서 중국 적 국회의장 격에 해당하는 사람이 한국의 국회의장을 초청을 할 때는 사전에 통지가 있었겠지만 제가 볼 때 이 초청은 분명 대통령 탄핵 이후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원래 한중이 동계올림픽이라는 게 사실 한중일이 다 해먹는 대회입니다. 우리가 뭐 상도 한국이나 일본이나 중국 셋 중에서 1위, 2위, 3위를 번갈아 가면서 동메달, 금메달, 은메달 땄다고 나머지 참여하는 국가들 보면 아시아에 동남아시아 우리보다 못 살고 거기 뭐 참여하는 국가 중에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는 일본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공교롭게도 사우디아라비아가 2029년 동계올림픽은 자기들이 하겠다고 지금 자청을 했는데 대부분 우리가 거의 거기서 킹 노릇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명분은 동계 아시안 게임 개막식에 참석하라지만 사실은 정치 외교입니다. 입법부라는 것은 사실 하는 일이 법을 만들고 예산을 심사하는 게 제일 큰 일입니다.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 동계올림픽에 초청할 때 국회의장이 초청했기 때문에 국회의장에 상응하는 사람이 초청했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갈 때는 국회에 관련된 이야기만 하는 것으로 거의 상례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가서 타치한 내용들 보면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딱 짧게 말해서 대통령이 할 일을 지금 하고 왔다는 겁니다. 칭찬을 해야 될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왜 지금 초청했겠어요, 중국이. 명분이 그럴듯하죠. 동계 아시안 게임이니까 타이밍이 딱 맞죠. 중국에서 보니까 대통령이 탄핵을 계엄을 선포한 내용에도 보니까 중국에 대한 상당한 우리 선거 개입도 의심을 하고 있고 중국에 대한 감정이 별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 더더구나 지금 국회의장이 주도해가 대통령까지 탄핵 가결을 시켜가 나가고 있는 거예요. 한국의 국회의장을 불러다가 중국이 이때 원하는 것을 다 얘기할 필요가 있다. 겉으로는 책사 대접을 하고 대통령의 정상급에 해당하는 대접을 해주되 실질적으로 행정수반이 해야 될 이슈들을 다 논의를 하자. 그러면 우원식이도 이재명이처럼 쎄쎄 할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막 이 행복감 막 흥분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시진핑을 만났으니까. 거기 개사하러 왔겠죠. 시진핑을 만나서 나눈 대화의 내용들이 이건 완전히 행정부에서 할 일들을 지금 국회의장이 다 하고 있어요. 행정부에서 정말은 이건 권한대행 최상목이 해야 되는데 나라가 지금 이렇게 정신이 없고 거기 갈 정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최상목이라면 저쪽에서 부르지도 않았겠죠. 쉽지가 않으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걸 내놓기를. 그러니까 지금 둘러보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친중적으로 높은 급을 불러와가지고 시진핑을 한 만나게 해주면 감지덕지해서 뭔가 얘기를 할 수 있을 거다. 찾아보니까 자기들하고 별로 관계도 좋지 않은 윤석열을 제치고 그 윤석열을 탄핵을 시킨 국회의장 그 사람 불러오면 되겠다. 이 속셈 안 보입니까? 딱 보이는 거죠. 다룬 이슈는 첫째는 한한령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이 뭐 한한령이라는 게 중국 지 맘대로 사드 때문에
2017년 사드 배치에 대해서 중국이 내린 보복 조치로 그 다음부터 이제 한국 문화가 중국에 못 들어가도록 끊었다 말았다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러나 자기들 중국은 절대로 한한령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한 적도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가서 우원식 의장이 문화개방을 통해 청년들과 소통하고 우호 감정을 갖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필요하다 라고 하니까 직접적으로 한한령 언급은 시진핑이 안 하면서 문화교류는 양국 교류의 매력적인 부분으로 그거 같은 문제가 불거지는 일은 피해야 된다. 이때까지 문제를 누가 만들었는데? 중국이 만들어 놔놓고 사과 한마디 없이 우리 쪽에서 중국 문화 개방하라. 한국에서는 중국 문화가 들어오고 있는데 왜 중국에서는 한국 문화를 K 문화 못 들어오게 하느냐 이러니까 우리 그거 못 들어오게 한 적 한 번도 없어. 그리고 양국 간의 문화 협력이라는 거는 언제든지 웰컴이야. 이렇게 얼굴을 싹 가리고 얘기를 하면서 먼저 이렇게 우원식 의장을 기분을 좋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서 우 의장이 10월달 사실은 하고 싶은 얘기가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해서 시 주석이 한국을 방문해 줬으면 좋겠다. 이거야말로 진짜로 행정부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외교부 장관이 가거나 국무총리가 가거나 아니면 대통령이 가서 할 얘기인데 국회의장을 했어요. 물론 민주당 쪽에서 너희들이 못하는 걸 우리가 했다 하는지 몰라도 대통령 가다 놓고 저것들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주석 답이 에이펙 정상회의에 중국 국가주석이 참석하는 것이 관례다. 이것도 또 태도가 180도로 달라. 작년 11월에 페루에서 에이펙 정상회의가 개최됐을 때에 이 페루에서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 중간에 한중 정상회담을 짧게 했습니다. 이때 윤 대통령이 우리가 내년에 에이펙 하고 있으니까 한번 오시면 좋겠다 하니까 감사하다라고만 대답하고 오겠다는 적극적인 뜻을 표현 안 했는데 지금 우원식 의장한테는 에이펙 정상회의에 중국 국가주석이 참석하는 것이 관례다. 아주 적극적으로 오겠다는 겁니다. 뭐 오겠다는 데 대해서 특별히 반대할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어떻게 돼도 외교는 가야 되니까. 근데 그 하는 태도가 정말 자기가 이 우원식을 100% 이용하는 모습이 듭니다. 그 다음 제가 조금 수가 틀리는 게 거기까지는 에이펙 뭐 국가수반이 아니라도 외교부 장관이 아니라도 국무총리가 아니라도 외교부 장관급 이상이니까 국회의장이 에이펙 회의에 참석하라고 초청하는데 시주석이 온다는 건 나쁠 건 없습니다. 근데 시주석이 우원식 의장을 앞에 두고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언급했습니다. 이거야말로 국가의 행정수반끼리 나눠야 될 얘기입니다. 근데 입법부 수장한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외교정책이거든요. 국가의 대외정책이라고. 입법부는 국가 대외정책을 직접 결정을 하거나 그걸 선언을 하거나 협력을 맺거나 이건 아닙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거기 가서 뭐 한중 간의 국회의원의 모임을 더 친선화를 한다든지 정규적으로 만난다든지 그건 어디까지나 좋아요. 그건 바람직한 거지만 그건 또 용인해 줄 수 있는 거지만 한중 간의 이 외교정책에 있어 전략적 협력 동반자 물론 작년 11월 페루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을 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확정적으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끌고 가자라는 우리가 한중과의 관계를 전략적 협력 동반자라고는 설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제시를 하면서 지역 세계 정세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은 함께 노력해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공고히 하고 발전시켜야 된다. 다시 말하면 한미동맹 강화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1차 탄핵안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윤석열이 중국을 멀리하고 러시아를 멀리하고 북한을 경계하고 북한을 싫어한다라는 거 그거 치우고 한국을
미국보다 더 가까이 끌어당겨. 이 압력이에요. 이걸 감히 대통령이 하고 만났다면은 이런 얘기를 쉽사리 중국이 일방적으로 제안을 하거나 이렇게 한다라고 거의 뭐 톤은 그렇지 않지만 분위기가 웃으면서 하는 분위기지만 문재인이 얘기한 것처럼 중국이 큰 산, 한국이 작은 언덕식으로 한중 전략적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를 공고히 하고 발전시켜야 된다라고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라고 못을 박을 수는 절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 지 맘대로 이렇게 하는 거야. 왜? 우원식이 왔으니까, 친중이 왔으니까. 그 다음 또 하는 얘기가 올해는 중국의 항일전쟁 승리 80주년이고 한국의 광복 80주년이니까 양국은 기념 행사를 잘 치러야 된다. 이것도 뼈 있는 얘기입니다. 왜? 탄핵 소추안 이란에서 일본과 한국이 굉장히 가까워지도록 노력하고 미국에서 평가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업적의 가장 큰 것 중에가 껄끄러웠던 한일 관계를 굉장히 부드럽게 만들어서 한미일 삼각관계의 협력을 돕게 하는데 큰 공헌을 했다고 하는데 그게 중국으로서는 아주 못마땅하니까 항일전쟁 승리 80주년 이건 뭐냐면 반일 감정을 가져라 이거죠. 반일 감정이 우리는 일본을 이겼다. 그 다음에 한국의 광복 80주년이라는 것도 결국 일본을 이겼다. 그러니까 우리 둘 다가 손잡아가 공통분모가 뭐냐. 너들이 탄핵 소추안 안에서 말한 것과 같이 일본을 윤석열의 친일 정책은 혹은 가까운 일본과의 정책은 기이한 정책이야. 그러니까 앞으로는 일본보다는 중국, 미국보다는 중국하고 가까워져야 돼. 이걸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개방과 포용 정책을 굳건하게 유지하고 있으며 디카플링, 공급망 등 분리하는 것은 반대한다. 중국이 지금 우리 제1의 무역 파트너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포용하고 뭐 개방하고 다 할 테니까 옛날처럼 돌아와라. 중국을 제일 무역 파트너로 다시 만들어라. 이것도 압력이죠. 그리고 5번째, 한국의 탄핵 정국과 관련하여 아주 조심하는 듯한 태도를 시진핑이 보여줍니다. 참 기가 찹니다. 한국의 내정 문제라며 한국인들이 잘 해결할 지혜와 능력이 있다고 믿는다라고 하니까 우원식 의장의 답이 가관입니다. 제가 여기서 완전히 벨이 꼴리고 수가 틀리는 겁니다. 한국이 헌법, 법률 절차에 따라 계엄 탄핵 정국을 대처해 나가고 있다. 사실입니까? 불법과 위법과 지금 한덕수 탄핵시킨 것도 이게 정상적인 헌법과 법률에 따르는 거예요. 국회의장이 몇 명을 가지고 대통령 권한 대행을 통과시킬 수 있다는 것을 국회의장이 자기가 정한다고요? 이게 법률에 따르는 겁니까? 헌법에 따른 겁니까? 이래놓고 여기 가서는 법률과 헌법 절차에 따라 계엄 탄핵 정국을 잘 대처해 나가고 있다. 이 뒤에 숨은 의미는 뭐냐면 대통령 탄핵 파면할 거 걱정하지 마. 우리가 지금 잘 추진하고 있어. 한국이 절대 불안정하지 않고 한국인에게는 저력이 있는 만큼 어려움을 극복할 것이다. 뭐 한국에게는 정말 대단한 저력이 있죠 우리가. 그리고 어려움도 극복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원식 의장이 얘기하는 여기 어려움을 극복할 것이다. 저력이 있다. 한국이 불안하지 않다는 건 뭐를 지금 밑에 깔고 있습니까? 우리가 곧 집권할 것이다. 이 의미를 내포한다고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이런 의혹이 들 만한 발언이에요. 이건 충분히. 의혹이 아니라 그 나아가서 한국이 법률과 헌법 절차에 따라서 탄핵 계엄 정국을 대처해 나간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이런 거짓말과 아첨과 문재인처럼 노골적으로 중국은 큰 산 우리는 작은 언덕이라고 말을 안 할 뿐이지. 시진핑이 신바람이 나서 처음에는 15분만 만날게 가다가 42분을 만나줬다는 거예요. 사실은 만나준 것이 아니라 우원식 온 김에 거기 앉아. 내가 한국에 당부하고 한국에게 바라고 한국에게 요구하는 걸 내가 지금 다 하고 싶으니까 그 자리에 앉아 있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기들이 원하는 걸 다 가져오는 거야. 무역? 우리가 다시 제일 무역 파트너가 돼. 한국이 제일 무역 파트너가 돼야 돼. 그리고 우리 대외 정책에 있어 관계?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 가. 윤석열처럼 삐딱하게 나가면서 중국 싫어하지 말고 그 다음
항일 전쟁 성립 80주년 행사할 테니까 너희들도 광복 80주년 해가지고 정말 항일 정신 내지 반일 정신을 기껏 발휘해줘. 한한령 풀어달라는 것은 우리도 할 수 있는 얘기지만 지금 한한령이 그렇게 급한 게 아니에요. 한한령 풀어줌으로써 우리가 사실 뭐 중국 문화를 가져오고 한국의 K문화를 중국에 파는 것 이상으로 이들은 그 카운터파트로 지금 돌라는 게 뭡니까? 중국을 무역 파트너 1, 2로 만들어라. 전략적 협력 동반자를 만들어라. 그리고 APEC에 중국 국가주석이 참석하는 건 관례다. 대통령이 오십시오 하고 11월달 초청했을 때는 코대답도 안 하고 그냥 감사하다는 말하고 확실한 대답도 안 하더니 이거는 요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국가주석이 참석하는 게 관례다. 관례. 근데 어찌 안 갈 수가 있는가. 그리고 한한령 풀어달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는 한한령을 실제로 한한령을 발표한 적도 없고 한한령을 적용시킨 것도 없어. K문화에 대해서 우리 들어오면 안 된다. 뭐 2017년 사드에 대한 보복으로 그런 거 한 적도 없다. 시시미를 뚝딱대고 양국 간의 문화 개방을 통해 청년들이 서로 소통하고 우호 감정을 갖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아주 긍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에 시작한 중국의 한국인 대상 비자 면제 조치 이것도 해주겠다. 양국 우호 관계에 기여할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한국은 넘버1 협력 파트너가 미국도 아니고 넘버2 협력 파트너가 일본도 아니고 그 둘 다를 지키고 중국만 바라보고 와. 우원식의 대답은 뭡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니 이재명이가 한미동맹을 중요하다면서 이재명이가 한미일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이재명이가 일본의 군사력 국방력을 증강시켜도 그건 우리에게 아무런 위협이 안 된다면서 이재명이가 한국 사람들이 우리가 일제치하에서 인권 침해가 있었다는 말을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게 상당히 왜곡이 됐다면서 일본으로부터 어떤 인권 침해도 안 받았다면서 이렇게 친일인데 왜 여기 가서는 또 친중을 얘기를 하고 있어? 뭐 이재명이가 거기 가서 쎄쎄하라고 했나? 이건 쎄쎄보다도 쎄쎄를 누가 해든 이 회담에서 누가 더 덕을 보고 있어요? 중국 쪽이 훨씬 더 큰 덕을 보고 있죠. 이걸 나라가 혼란한 틈을 탔어. 하얼빈 동계 올림픽 개막식에 가서 시진핑을 만나니까 그냥 흥감해서 하자는 대로 다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외교입니까? 이게 진정한 나라를 위한 외교입니까? 그리고 거기 가서 한다는 얘기가 한국의 탄핵은 말이야. 헌법과 법률 절차에 따라서 차곡차곡 잘 진행이 되고 있고 걱정할 필요 없다. 나라가 곧 안정이 될 거고. 시진핑 한수도 뜹니다. 그건 뭐 국내 정치니까 내정 문제니까 우리는 간섭을 안 하겠지만 한국이 알아서 잘 해결할 거다. 아니 분명히 잘하겠다 할 만한 친중 사람을 앞에다 불러놨는데 그건 답은 정해놔놓고 그 말을 멘트를 던지는 거 아니야? 물론 나라에 이렇게 정말 정상은 아니라도 그래서 국가의 서열로 봐서 상당히 높은 사람이 나가서 외교를 해주는 건 고마운 거야. 그런데 이 가서 나눈 대화의 내용이라든가 중국이 우원식 의장을 통해가 전달하고 요구하고 하는 내용이라든가 그리고 이 혼란한 틈에 가서 진짜 개막식에 가서 그냥 개막식 축하만 하고 참여하는 우리 선수들만 독려하고 온 게 아니라 외교정책까지 전부 커버하고 돌아왔다는 게 정말 불편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국회의장의 월권이 아닌가 그런 의혹마저 듭니다. 이건 입법부가 할 일이 아니거든요. far over입니다. 행정수반이 해야 될 일입니다. 아니면 국무총리가 행정수반 대신에 해야 될 일입니다. 송영순TV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